반갑습니다. 유태영입니다. 네, 요즘 저와 함께 관계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보고 있는데요. 관계사는 영어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면서 요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사에 대한 정규 강의 두 번째인데요. 잠깐 복습을 해보면 관계사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계사는 바로 형용사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관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 뒤쪽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인 경우는 who를 시작하고 물건인 경우는 which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관계사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계사라고 했는데요. 그럼 오늘 관계사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 한글을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 이런 두 문장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죠. 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쌤은 내 여동생을 좋아한대. 그래서 쌤은 내 여동생을 좋아하는 친구이다.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쌤이 내 여동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여동생이 쌤을 좋아한대. 그런 문장을 한글로 만들어 보면 쌤은 내 여동생이 좋아하는 친구이다가 되죠. 그럼 두 문장을 한글로 비교해 보면 쌤은 내 여동생을 좋아하는 친구이다라는 문장과 쌤은 내 여동생이 좋아하는 친구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내 여동생을과 내 여동생이 이런 조사만 하나 다릅니다. 그죠? 을과 이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방향이 다르죠. 내 여동생이 좋아하는 사람과 내 여동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서로 방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단어 한 개만 바꾸면 그 의미가 정반대가 되지만 영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과연 영어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이런 문장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예를 들었던 문장부터 만들어 볼게요. 쌤은 내 여동생을 좋아하는 친구이다라는 문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네모칸을 이용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글로는 두 가지 문장이 돼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쌤은 친구이다라는 문장을 만들면 Sam is a friend가 되죠. 그래서 쌤은 친구인데 근데 쌤이 내 여동생을 좋아한대. 그래서 Sam likes my sister 이런 문장이 되죠. 그냥 친구가 아니라 내 여동생을 좋아하는 친구라는 문장을 만들면 여기서 관계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겹쳐지는 단어인 맨 앞에 있는 쌤을 지우고 그 자리에 who를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냐? Sam is a friend 다음에 who likes my sister. 쌤은 친구인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내 여동생을 좋아하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계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시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문장이에요. 쌤이 친구긴 친구인데 내 여동생이 쌤을 좋아한대. 요런 문장을 만들면 잘 보세요. 역시 문장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Sam is a friend 라는 문장은 아까랑 똑같죠.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이 달라요. 두 번째 문장이 어떻게 되냐? My sister likes him 이 됩니다. 그래서 내 여동생이 그를 좋아하는 상황인 거죠. 딱 보시면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보이시죠? 아까 겹쳐졌던 자리가 첫 번째 자리에 아까 겹쳐지는 단어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자리가 이동이 돼서 겹쳐지는 friend가 뒤쪽에 있는 힘하고 겹쳐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뒤에 쪽에 이렇게 힘과 앞에 있는 친구가 겹쳐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미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겹쳐지는 단어가 뒤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늘 사용했던 who도 모양이 좀 변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who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겹쳐지는 단어가 이렇게 목적어 있을 땐 whom을 사용합니다. him 왠지 비슷하죠? whom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who가 만약에 관계사인 who가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는 who가 아니라 whom으로 변형되게 돼요. 이 whom을 이 자리에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which나 이런 whom 같은 것들은 일종의 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관계사의 시작입니다라는 일종의 표시 같은 거기 때문에 관계사가 시작되는 부분에 넣어주셔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whom을 이 뒤쪽에 놓으시면 안 되고 문장 제일 앞쪽으로. 그래서 문장 제일 앞에 whom을 넣고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쓰셔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장을 완성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Sam is a friend 다음에 바로 whom이 옵니다. 이게 바로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관계사의 시작을 알리는 whom을 넣어주시고 My sister likes라고 하시면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Sam is a friend whom my sister likes 이렇게 쓰시면 Sam은 내 친구인데 내 여동생이 좋아하는 친구이다.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는 who 대신에 whom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 whom은 맨 앞쪽에 써주되 뒤에는 my sister likes로 끝이 나면 됩니다. 그럼 아까 문장과 지금 문장을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문장 who를 사용했었던 문장은 who likes my sister라고 해서 likes가 바로 왔잖아요. 왜냐면 who가 주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whom my sister likes에서는 whom이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를 땡긴 거기 때문에 뒷자리가 주어 동사 순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계사가 who였을 경우에는 뒤에 동사로 이어지고 whom이었을 경우는 뒷문장이 주어 동사 순서로 이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문장 하나를 배워봤으니까 요거랑 비슷한 문장들을 한 몇 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는 선생님인데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다.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생님이다라는 문장을 예를 들어보면 He is a teacher가 되죠. 그래서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야. 하지만 이렇게 말하기는 뭔가 부족해. 나는 모든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어. 이럴 때는 내가 설명하고 싶은 teacher 뒤에다가 관계사 문장을 딱 갖다 붙이면 되는데 자, 그러려면 모든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문장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every student likes him이 되죠. 그래서 문장이 두 개가 완성이 되었네요. 근데 a teacher와 겹쳐지는 단어가 어디 있죠? 문장 끝에 아까와 같이 him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him이라는 단어 대신에 whom을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whom을 넣고 그 whom을 문장 맨 앞으로 옮기면 문장이 어떻게 되냐? He is a teacher whom every student likes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whom을 넣어주셔서 he is a teacher, he is a teacher인데 그는 선생님인데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인데 whom every student likes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뒤에 목적어 자리에 겹쳐지는 단어가 나올 때는 whom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원래 문법적으로는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who를 쓰고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는 whom을 쓰는 게 맞는데요. 회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져가지고 who로만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있든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있든 그냥 whom 대신에 who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회화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He is a teacher who every student likes 이렇게 who를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who를 사용해도 틀린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걔네들은 애들인데 그냥 애들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버스에서 봤던 애들인데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hey are kids 이렇게 They are kids 아이들인데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걔네들을 본 거지. 그래서 I saw them 어디서 봤냐면 in the bus 언제?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걔네들을 버스에서 본 애들이야. 그래서 이 문장에도 역시 겹쳐지는 단어를 살펴보면 kids와 밑에 있는 them이 겹치네요. 그래서 them 대신에 whom을 사용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who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완성해보면 They are kids 그들은 아이들인데 who 그러면 이번에는 who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They are kids who I saw in the bus this morning 이렇게 하시면 걔네들은 아이들인데 내가 아침에 봤던 아이들이야.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뭐든지 설명하고 싶은 단어 뒤에다가 who라든지 whom이라든지 which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단어 뒤쪽에 추가적인 설명이 계속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사람 말고 이번에는 역시 물건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이 책을 좋아한대.
근데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내가 어저께 산 책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말할 필요 없이 그녀는 내가 어저께 산 책을 좋아했다.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녀는 책을 좋아한다 문장을 만들면 She liked the book. 이렇게 liked라고 일단 과거형을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그녀는 그 책을 좋아했대. 근데 그냥 책이 아니라 내가 어제 산 책이야. 그래서 I bought it yesterday. 그래서 I bought it yesterday. 그래서 내가 어저께 산 책인 거죠. 그래서 앞문장에 있는 the book과 밑에 문장인 it이 겹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물건인 경우에 제가 뭘 사용한다 그랬죠? which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사람인 경우는 who가 됐다가 어쩔 때는 whom이 됐다 이랬잖아요. 근데 물건은 훨씬 쉽습니다. 물건은 자리가 어찌 됐던 간에 무조건 which만을 사용해요. 그래서 which를 문장 맨 앞에 써주면 어떻게 되냐? She liked the book which I bought yesterday. 이렇게 내가 이 책을 샀는데 어저께 그 어저께 산 책을 그녀가 좋아하는 이런 문장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the book 뒤에다가 내가 그 책을 어제 샀다라는 문장을 뒤에 붙여버리면 관계사가 완성이 되는데 역시나 그 관계사는 표시니까 내가 설명을 싶은 뒤에다가 which를 써주시고 뒷문장을 갖다 넣어주시면 문장이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관계사를 배워보면서 내가 뭔가 설명하고 싶은 단어에 부족해 설명이.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설명을 더 하고 싶을 때는 잠깐 멈췄다가 who나 which나 이런 whom 같은 단어를 넣고 추가적인 문장을 뒤에다 붙여주기만 하면 관계사가 완성되는 구조인데요. 이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하지만 이런 관계사 문장을 아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정말로 문장을 내가 진짜로 원하는 문장을 한 문장 속에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사 강의는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천천히 관계사에 대한 개념을 또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관계사가 완벽하게 잡힐 때까지 함께 공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